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도 돼. 하지만 15분만 기다리면 똑같은 걸 하나 더 줄게. 단순히 사탕을 지금 먹을지 조금 기다려서 2개를 먹을지의 실험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뒤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당장의 유혹을 참은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 건강,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즉각적 쾌락을 선택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빚에 시달릴 확률이 훨씬 높았죠. 이 단순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들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작은 선택이 쌓여 거대한 자산 곡선을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는 길을 거대한 투자 비법이나 복잡한 금융 지식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의외로 단순한 데서 생깁니다. 매일 아침 5,000원짜리 커피를 사느냐 아니면 그 돈을 꾸준히 적립식 펀드에 넣느냐. 이 사소한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스탠포드 행동경제학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복리의 일상화 컴파운딩 오브 DAI 라이프라고 불렀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단순히 오늘 지출 5,000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 역시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나는 매일 같은 습관을 반복한다.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의 반복이 자산을 쌓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수십 년간 검소한 생활 습관과 투자 원칙을 지키며 작은 선택의 복리를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뇌는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뇌과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즉각적 보상 이미디엇 리워드에 더 민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앞의 열매를 당장 먹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참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하고 운동 대신 침대에 눕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결국 부의 복리가 아니라 가난의 복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는 이 능력을 지연, 만족 능력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당장의 쾌락을 미루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성공과 자산, 형성을 가장 강하게 설명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셋째, 성공한 CEO들은 선택을 자동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인 CEO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왜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을까요? 단순히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아침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라는 사소한 선택에도 뇌의 의사결정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을 자동화해 더 중요한 결정 기업 운영과 혁신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상에서 불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을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고민 대신 어떤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질문에 뇌를 쓰도록 설계한 거죠. 워런 버핏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같은 메뉴를 고르고 사무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단순한 규칙을 지키며 투자합니다. 바로 이 반복되는 단순한 선택의 자동화가 그의 자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운 비결입니다. 넷째, 본능을 역이용해야 부자가 된다.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당장의 쾌락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의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뇌가 소비의 충동을 느끼기도 전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대신 집 앞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두면 귀찮음이라는 본능적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본능이 작동하기 전에 선택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갈림길을 만드는 핵심 차이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습관이 부의 궤적을 만든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80년 넘게 추적한 세계 최장기 연구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매일 밤 30분 일찍 자고 아침에 책 10쪽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아침에 겨우 눈을 뜨는 사람. 처음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전자는 건강지식 네트워크가 축적되며 자산이 늘고 후자는 피로무기력 소득 불안정이 겹치며 가난의 궤도로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의 복리 효과라 부릅니다. 돈만 복리로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 건강, 관계, 자산 모두가 습관의 누적으로 기하급수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섯째, 뇌는 매일 자산의 방향을 기록한다. 뉴욕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뇌의 보상 회로를 fMRI로 관찰했습니다. 당장의 보상을 선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측좌핵 누클리어스 ACC-UMBENS이었고 장기적 보상을 선택할 때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각적 소비 쾌락 회로가 켜짐, 장기적 투자 자기 통제 회로가 켜짐. 이게 반복되면 뇌가 패턴을 학습합니다. 매일 커피값을 투자로 돌린 사람의 뇌는 투자가 당연하다는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매일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의 뇌는 소비가 정상이라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즉, 뇌는 당신의 매일의 선택을 자산의 자동 항법 장치로 기록해버립니다. 이게 부자의 뇌와 가난한 사람의 뇌가 점점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일곱째, CEO들은 습관의 복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워런 버핏은 매일 최소 500쪽의 책을 읽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습관화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오늘 읽은 1쪽은 내일의 투자 판단에서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 빌 게이츠는 싱크 위크 사고 주간이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일주일간 세상과 단절하고 책과 리포트만 읽으며 미래 투자 선택을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그는 수많은 기술 트렌드를 남보다 먼저 포착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오후에는 단순 업무만 처리합니다. 그는 뇌의 에너지와 습관 주기를 이용해 중요한 선택을 가장 뇌가 선명할 때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둔 겁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습관의 복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여덟째, 진화론적으로 안전을 선택하면 가난해진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위험 회피 리스크 어버전을 선호합니다. 사바나에서 조금만 위험을 잘못 감수해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본능은 생존에 유리했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자산 형성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현금만 쥐고 있음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 하락, 새로운 기술, 산업의 뛰어들기를 주저함 변화에 뒤처져 기회 상실, 안전한 길만 고수함 장기적으로는 가난의 안전지대에 머무름. 찰리 멍거는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피하려는 습관이다. 결국 안전한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는 가장 위험한 자산 구조로 이어집니다. 아홉째, 인간관계의 선택도 자산을 결정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결국 더 큰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 소비 습관, 대화 주제가 당신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반대로 성장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뇌는 그들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즉,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의 선택이 내일의 자산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열째, 알면서도 못 지키는 이유 도파민 중독.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도파민 쾌락 신경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좋아요, 게임의 보상 구조, 편의점의 할인 행사까지 우리 뇌는 끊임없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팀이 말하는 보상 회로의 납치 BRAIN 하이제킹 현상입니다. 즉, 뇌는 장기적인 이득보다 지금 당장의 짜릿한 쾌락을 우선하도록 재프로그래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는 저축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지출을 막지 못합니다. 11째, 부자는 환경을 바꿔서 본능을 이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이 본능을 극복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환경을 바꾼 겁니다. 워런 버핏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사결정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즉흥적인 판단을 차단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는 일상에서 원칙 프린서펄즈를 문서화하여 모든 결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즉,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이미 정해둔 원칙에 따라 선택하도록 환경을 설계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집까지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작은 모듈 하우스에 살면서 생활의 복잡성을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중요한 선택에만 집중했습니다. 즉,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 설계로 본능을 이겼던 겁니다. 12째, 너찌 효과로 습관을 바꾼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너찌너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유도하는 설계 방식이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적 가입에서 자동 가입으로 바꿨을 때 참여율이 60%에서 9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찮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값 디폴트로 설정된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개인 자산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투자 계좌에 걸어두기, 소비 대신 저축을 기본값으로 만들어두기, 헬스장 결제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 구독으로 묶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뇌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자동화되고 습관이 굳어집니다. 13째, 작은 승리가 도파민을 다시 훈련한다. 미국 심리학자 J. 포그비 J. 파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큰 목표보다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습관을 통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1억을 모으겠다라는 추상적인 목표 대신 오늘 점심 5,000원을 절약해서 투자 계좌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반복하면 뇌는 매번 성취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뇌는 소비의 쾌락보다 저축과 투자에서 오는 쾌락을 더 크게 느끼도록 재훈련됩니다. 부자들의 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뇌는 성취 도파민을 훈련한 뇌입니다. 14째, 본능 심리학.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각 보상을 택하는가? 진화 심리학 연구는 가난한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즉각적 보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할수록 오늘의 쾌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빈곤의 심리학 사이칼러지 오브 파버티입니다. 오늘 1만 원을 쓰면 확실히 배를 채울 수 있다. 내일 2만 원을 얻을 기회는 있지만 내일이 올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수록 장기 보상을 기다리기보다 즉각적 쾌락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뇌의 진화적 본능 때문입니다. 15째, 부자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빈곤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미래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으로 끌어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청소년 시절부터 매일 자산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큰 돈이 없었지만 마치 그는 이미 투자자로 살아간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창업 당시 후에 최소화 프레임워크러그렛 MINIMIGATION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지금 하겠다는 원칙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인류 100년 후의 생존을 좌우할 선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은 미래의 보상을 뇌 속에서 지금의 쾌락처럼 재해석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자 가난한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16째, 의식적 선택이 아닌 자동적 선택을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절약해야지, 이제는 투자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쉽게 고갈됩니다. 따라서 진짜 부자들은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자동이체 투자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 소비 제한 환경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앱에서 불필요한 쇼핑몰 차단. 시간 블록제 아침 1시간은 반드시 독서운동 등 투자 습관에만 쓰기. 이렇게 하면 매일 고민하지 않아도 선택이 자동적으로 불을 향해 쌓이게 됩니다. 17째, 보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라. 뇌는 당장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선택에도 즉각적 보상을 붙여주면 됩니다. 투자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주기. 운동 20분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기. 책을 10쪽 읽을 때마다 커피 한 잔 허락하기. 이런 작은 보상 설계가 뇌를 속이고 장기적 습관을 강화합니다. 즉, 즉각적 쾌락을 단순히 억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습관과 연결하는 겁니다. 18째, 선택의 프레임을 바꿔라.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만원 절약하세요 보다는 매일 1만원 절약하면 10년 뒤 5천만 원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훨씬 실천율이 높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프레임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는다 보다 행동을 더 강하게 유도합니다. 즉 뇌는 숫자 자체보다 이득과 손실의 프레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부자들은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는 미래의 큰 손실이다. 19째, 장기적 자산은 돈만이 아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때 흔히 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큰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워런 버핏 가장 큰 자산은 평판이다. 빌 게이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자산이다. 제프 베조스 관계와 신뢰가 기업의 진짜 자산이다. 즉 오늘의 선택은 돈뿐 아니라 건강, 지식, 인간관계, 평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돈만 보고 부자는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20째, 당신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 오늘의 30분 독서, 오늘의 10분 운동,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의 선택. 이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모여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자산 곡선을 결정합니다. 스탠포드의 마시멜로 실험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일 수십 번의 마시멜로 테스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 통장 잔고, 건강, 평판, 그리고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결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산을 만든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거대한 행운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그 반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